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피플 파워 애티튜드 테스트 강의를 맡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용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1990년생으로 청년층 한가운데 있고요. 2021년 6월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정한 보수는 부자, 기득권이 아니어도 부모 찬스 없이도 개인의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는 믿음, 어떠한 조건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질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라는 말을 했고, 지금도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청년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PPAT 청년정책편입니다. 당 정강정책에서의 청년정책 기조와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후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관한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과 5월부터 시작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청년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 정권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청년에 공감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이해해 청년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청년 세대여도 또 청년 세대가 아니어도 꼭 알아야 할 PPAT 청년 정책평 함께 열공할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으로 청년 세대가 즐겨 사용하는 줄임말 테스트를 해볼까요? 카페에서 점원분께 아 한 잔, 따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 따, 무슨 뜻일까요? 기성세대 분들 중에 자녀분들, 직장 후배분들과 이런 표현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답은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이고요. 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 문제입니다. 아바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측이 되시나요? 아바라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이렇게 말을 줄여 쓰는 청년 세대를 보며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는 안 그랬어. 청년층을 단순히 내가 거쳐온 연령대라고만 생각하는 순간 세대 갈등은 시작합니다. 그런 기성세대를 향해 청년들은 꼰대다, 틀리 딱딱, 틀딱이다 라고 합니다. 세대마다 다른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세대 간의 간극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청년들도 기성세대들의 특성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오늘 주제가 청년 정책인 만큼 청년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3포는 연애와 결혼, 아이 갖는 것을 포기한다라는 신조어로서 그만큼 청년 세대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바빠서 경제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유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3가지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최근에는 청년층의 희망이 없어지면서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M4 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집, 경력, 희망, 취미, 건강 등을 포기한다는 단어입니다. 청년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하루하루 바쁜 현대사회에서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사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청년을 이해해야 할까요? 청년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는 등 미래 세대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것처럼 청년 문제는 전 세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 주목해 주세요. 국민의힘 적격성 평가 PPAT 청년 정책편을 통해
청년과 가까워지고 세대 갈등의 간극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청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MZ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총칭하는 말로 인구 통계학적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연령에 대한 기준은 세계적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Z세대를 지칭하며 현재 유권자의 약 34%를 이루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서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로웠고 대학 진학률이 약 80%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 고학력층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MZ세대의 특징은 공정성, 투명성, 줄임말 사용이 많은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신속성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인터넷 사용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을 경험한 MZ세대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공개된 세상에 익숙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얻을 수도 있었고요. 정보 접근도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나 지식 등 사회 전반의 대부분이 투명하게 노출된 세상은 MZ세대에게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공유하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된 세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는 사람과 사물 등 세상에 존재하는 유무형 객체들이 이어지는 사물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MZ세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에 익숙하고 원하는 정보만을 빠르고 쉽게 습득하고 싶어하는 신속성, 또 편리성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따라서 인국공 사태라든지 조국 사태, 평창올림픽 단일팀 등은 MZ세대의 눈높이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느낀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이유도 결코 합리적이거나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개인의 노력을 폄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법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청년기본법 제3조에서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인가요? 아닌가요? 사실 청년을 단순히 연령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생각이 젊으면 청년이겠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당규 상설위원회 규정 제47조 청년위원회에서 만 45세 미만으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을 준용해서 청년을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MZ세대와 우리 국민의힘이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와 현행 법령 속에 청년에 관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그 모두에는 당연히 청년 세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PPAT 제1강 당원 당규편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아실 겁니다. 정강 정책을 보시면 청년과 미래 세대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정강 정책에 보면 불공정과 부조리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는 사회를 만든다.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아무리 뛰어도 우리 앞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청년들의 외침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입시, 취업, 병역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면 정강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입시 공정, 내 집 마련 등 테마는 많고 할 일은 많습니다. 모두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청년 세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올해 선거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죠.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올해 선거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청년의 정치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운동도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반면 피선거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출마 연령을 다르게 제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의 출마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지만 대통령의 출마 자격은 만 40세 이상부터 가능하도록 헌법 제67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 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18세? 19세? 아닙니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의 발기 및 당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6세에서 만 18세 미만의 분들은 정당법에 따라 당원 가입은 가능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은 불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희망이다. 김용태와 함께하는 PPAT 청년정책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의 주요 청년정책을 살펴볼까요? 요즘 청년층은 집을 살 희망조차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21년이라고 합니다. 월급 받아서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해서는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려운 것이 요즘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원가의 집을 분양하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 공급과 역세권 첫집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청년 원가주택이란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해서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 저리 원리금 상환을 통해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국가에 매각하도록 하고 집값 상승으로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매매 차익의 70%까지 돌려받아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분양가 4억 5천만 원의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20%인 9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3억 6천만 원은 장기 저리로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꿀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역세권 첫집주택이란 어떤 정책일까요? 여러분, 숲세권, 초품화, 몰세권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숲이 가까운 숲세권,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 쇼핑몰이 가까운 몰세권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역세권의 부동산은 보통 주변 시세보다 비싼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첫 집을 마련하는데 역세권은 부담스럽죠. 하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청년들에게 역세권 집을 반값으로 분양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민간개발연계형과 국공유지 활용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간개발연계형은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 체납받아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반값으로 분양하려는 정책입니다. 국공유지 활용형은 역세권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 빗물 펌프장, 공영주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복합 개발해 상부를 주택건설 용지로 활용해서 공공분양주택을 반값으로 분양하려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에게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청약 제도를 개선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습니다. 기존의 청약 제도에서 청약 통장 보유 기간, 무주택자 기간,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매기면서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 지난해 서울 청약 커트라인은 62.6점인데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54점에 불과해서 어차피 해도 안 된다는 실망감으로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청약 포기, 즉 청포족도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청약 제도에 1인, 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 60제곱미터 이하 기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소형주택은 1인, 2인 또는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에 적합한 주택 규모로 추첨제를 부활해서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성향 이동과 자산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 가점 최대 5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도약 계좌,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를 취업 준비생까지 확대, 공정체육법 제정 통한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병사 월급 200만 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 공직자 후보 여러분도 언제나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PPAT 청년 정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PPAT 청년 정책편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민심에 대한 보고서 중 일부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하영, 2030 세대가 불과 5년 만에 지지정당을 바꾸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커. 정치를 잘못했을 때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2030 민심 공략에 나서야 해. 적절한 내용이네요. 은정, 맞아. 그리고 청년층은 공정한 경쟁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사회에 불법적인 기득권 대물림이 없어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겠어. 역시 적절하죠. 경준, 자산 가치의 급등으로 큰 박탈감을 느꼈기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문제야. 적절합니다. 장원,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준 2030 세대는 이제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봐야 해. 무엇을 하든지 앞으로도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줄 거야. 2030 세대는 언제나 우리의 지지층이 아닙니다. 2030 세대의 지지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청년층의 박탈감과 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2030 세대는 무조건적인 신뢰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세대로 자신의 의견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출하는 세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지지층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한 사람은 4번 장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을 이끌었던 세라 머레이 감독의 발언과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를 읽은 당원들의 대화 중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먼저 세라 머레이 감독의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지난 4년을 준비했다. 개막을 앞두고 갑자기 북한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손발을 맞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 스태프 중 한 명을 통해 불과 이틀 전에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왔지만 단일팀 논의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 평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강행 이야기가 나오니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4년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그것도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온 선수들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일팀을 구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우리 선수들이 강제로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일이 발생했었죠. 우리의 선수들이 그동안 흘려온 땀들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 여론은 50%였고 20대의 62%가 반대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말씀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때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승호,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논란에서 청년의 찬성 여론이 유독 낮았던 이유는 이 문제를 공정 이슈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맞는 주장입니다. 앞에 설명했듯이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음에도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특별 채용이 이뤄져 낙담한 상황과 비슷한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준우,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다니 20대는 이때부터 반정부 성향이 짙었구나. 준우의 대화처럼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면 반정부 성향이 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50대, 60대도 반대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굳이 20대만 콕 집어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세대는 반항적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네요. 인규, 공정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존중하는 2030의 여론이 표출된 사례로 봐야겠군. 맞는 주장이죠. 연주, 우리도 청년 유권자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앞으로도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약할 수 있을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어. 역시 맞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이를 읽은 사람들의 대화 중 옳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재영, 만 19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에는 당장 출마할 수 없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21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출마 가능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영이는 만 19세이므로 지방선거에 출마가 가능합니다. 단, 대통령 선거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지므로 만 19세인 재영이는 대통령 선거에는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주장입니다. 은희, 만 19세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투표했어.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죠. 은희의 나이가 만 19세라면 투표 가능하겠네요. 맞는 지문입니다. 우택, 만 17세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가입했어. 정당법 제22조를 보시면 16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우택이는 만 17세이니 당원으로 가입 가능하겠네요. 하경, 만 17세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좋아하는 후보 선거운동을 할 거야. 틀린 지문이네요.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라 선거운동은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주택과 관련한 언론보도 발췌 내용과 내 집 마련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화했을 때 옳지 않은 주장은? 먼저 언론보도 발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청년 원가주택을 3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에게 공공분양주택을 건설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가의 20%만 내고 입주한 뒤 장기 원리금 상환을 통해 잔금을 갚아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집주택을 통해선 20만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이 주택을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분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세권에 있는 철도 차량기지, 빗물 펌프, 공영주차장 등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상부를 주택 건설 용지로 활용해서 공공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자, 지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범수. 청년 원가주택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산 형성을 도와줄 수 있겠어. 분양가의 20%를 낸다면 나머지 80%는 장기 처리가 가능하니 합리적인 가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동. 청년 원가주택은 공공임대라서 내 집 마련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야. 아닙니다. 청년 원가주택은 공공임대가 아닌 공공분양의 방식입니다. 틀린 주장을 하고 있네요. 대식. 역세권 첫집주택은 청년들에게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니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반값으로 분양한다고 하니까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경준. 역세권 첫집주택은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는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다. 다음 중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LTV를 현행 40%에서 최대 80%로 상향. 네. 국민의힘은 청년과 신혼부부에 적용되는 LTV를 현행 40%에서 최대 80% 상향 약속했습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나.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 이 지문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1년간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을 부모 급여로 지급하기로 했고요. 다.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 가점 최대 5점.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라. 청년들 대상으로 10년 동안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가, 나, 다, 라 모두 청년 세대를 위한 국민의힘의 청년 정책과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보도자료를 본 당원들의 토론 중 국민의힘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은? 먼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올해 들어 더 심해진 고용 한파가 청년층의 체감경제 고통지수의 증가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 11.7%의 2.2배, 40대 9.8%의 2.6배에 달했다. 자,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원,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에 정치권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해. 맞는 내용입니다. 의동,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취약계층인 청년층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야. 결국 문제는 경제인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야. 역시 맞는 내용이죠. 석준, 공공기관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많이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 거야.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세금을 풀어 인위적으로 만든 단기 공공일자리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받아들고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주도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춘식,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야. 지역 특화형 청년 도약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서 취업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역시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PPAT 청년 정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저와 같은 청년 세대는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기성세대라도 평소 청년 세대에 관심이 있고 자녀나 손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 또한 뉴스에서 많이 접하셔서
그리 어렵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 정책을 이해하고 공직 후보자에 지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년이 함께하고 있기에 강의 다시 돌려보시면서 꼼꼼하게 정리해 보시길 바라며 PPAT 청년 정책편을 통해 청년과 좀 더 가까워지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외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파이팅! 자, 지금까지 PPAT 강의 어떠셨나요? 예비 공직 후보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